1980년 11월의 어느 날, 그 방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은 세계 최강 기업의 담당자, 다른 한쪽은 직원 32명짜리 회사의 25살 청년. 운영체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청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침묵 3초가 역사를 갈랐습니다. 한쪽은 30년간 세계 최고 부자가 됐고, 다른 한쪽은 자기가 만든 시장에서 스스로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끝까지 보시면 소름 돋으실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1980년의 IBM이 어떤 회사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삼성전자보다 더 압도적인 1위. 컴퓨터 하면 곧 IBM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미국 대기업 사무실, 병원, 정부기관, 어디든 IBM 장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IBM을 사면 해고당하지 않는다. 구매 담당자가 IBM을 골랐다면 나중에 그 제품에 문제가 생겨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이 틀릴 수가 없는 회사, 그게 IBM이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 IBM 내부에서 낯선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자. 당시 컴퓨터는 기업이나 연구소에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애플 같은 작은 회사들이 개인용 컴퓨터를 팔기 시작했고, IBM은 이 시장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경쟁사들이 이미 치고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IBM은 이례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직접 다 만들지 말고 외부에서 사오자. 그리고 그 외부 부품 중에 운영체제가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켜졌을 때 제일 먼저 실행되는 핵심 소프트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에 숨을 불어넣는 것. 이게 없으면 컴퓨터는 그냥 비싼 철덩이에 불과합니다. IBM이 처음 찾아간 곳은 게리 킬달이 운영하는 디지털 리서치였습니다. 당시 개인용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의 1위였죠. IBM 직원들이 약속을 잡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게리 킬달이 없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도 있고, 게리 킬달이 자리를 비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지금도 논란이지만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IBM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 업계의 신이 문전박대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연락한 곳이 직원 32명짜리 조그만 회사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지금으로 치면 삼성이 대학교 창업 동아리 문을 두드린 셈입니다. 빌 게이츠는 컴퓨터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체제는 없었습니다. IBM이 물었습니다. 운영체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희는 운영체제를 안 만듭니다. 게이츠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게이츠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작은 회사, 시애틀 컴퓨터 프로덕츠를 찾아갔습니다. 그 회사에 팀 패터슨이라는 프로그래머가 혼자서 짜놓은 운영체제가 있었거든요. 이름부터가 솔직했습니다. Quick and Dirty Operating System. 우리말로 하면 빠르고 지저분한 운영체제. 이름만 봐도 급하게 만들었다는 게 느껴지죠. 지금이라면 마케팅팀에서 뒤집어졌을 이름입니다. 팀 패터슨은 이걸 임시 소프트웨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이 쓸 작은 컴퓨터용 프로그램. 그게 다였습니다. 게이츠는 이 운영체제를 7만 5천 달러에 삽니다. 지금 돈으로 약 1억 원 정도. 팀 패터슨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거래였습니다. 혼자 짠 코드치고는 꽤 괜찮은 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게이츠는 이 운영체제에 이름을 붙여 IBM에 납품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는 조항 하나가 있었습니다. IBM은 이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빌려 쓰는 권리를 얻은 겁니다. 단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운영체제를 다른 회사에도 팔 수 있는 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IBM 담당자는 이 조항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IBM 컴퓨터 말고 누가 이 운영체제를 쓰겠어. 중요한 건 하드웨어야.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1981년 8월 IBM PC가 출시됩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IBM PC가 잘 팔리자 다른 회사들이 똑같이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IBM의 하드웨어 설계는 공개되어 있었고 MS-DOS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누구에게나 팔 수 있었으니까요. 이 회사들의 IBM 호환 컴퓨터가 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비자들은 IBM 것이나 컴팩 것이나 가격만 비교해서 샀습니다. IBM이라는 브랜드는 점점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그 사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든 컴퓨터에 운영체제를 팔았습니다. IBM 것에도, 그리고 팀 패터스는 75,000달러를 받고 계약서에 사인했던 그날, 그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신문 한 면을 봤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 그 기사 어딘가에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코드의 이름이었습니다. 팀 패터스는 평생 그 거래를 후회했다고 전해집니다. 75,000달러, 그게 전부였습니다. 1994년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2005년 IBM은 PC 부문을 중국 기업 레노버에 팔았습니다. 자기가 만든 시장이었는데, 자기가 열어놓은 문이었는데, 이 이야기 낯설지 않으시죠? IBM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퇴근 후 거절한 사이드 프로젝트 제안, 꼼꼼히 안 읽은 계약서 한 줄, 팀 회의에서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고 지나쳤던 그 아이디어. IBM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1980년 기준으로는 정말 하드웨어가 중요했습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영원히 유효할 거라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세상은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그 틈새에서 바뀝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도 IBM이 75,000달러에 넘긴 것 같은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 당장 눈에 안 띄는 것,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 그런데 10년 뒤에는 세상을 바꿔놓을 것.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IBM은 나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당시 기준으로는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단지 세상이 바뀌는 방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지가 모든 것을 갈랐습니다. 오늘 가져갈 한 줄입니다. 내가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한 번만 더 물어보세요. 이게 10년 뒤에도 별거 아닐까?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역사상 가장 비싼 실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나왔습니다.